사람이 장수한다 그래도 대충 그 나이에 되게 죽는 겁니다. 장수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내가 이 앞에서 있으면은 애들 갈등을 느껴요. 영감이 이제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이렇게 오래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서 점심이라 묵고 할 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 말은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뭐 세뱃돈도 적기 좀 이 손자놈들이 세뱃돈 온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또 우리 세대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한번 부자롭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죠. 한 번도 돈을 만져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할 정도가 거의 우리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90이 이제 되고 나니까 거의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장수에 대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난을 종식시킨 세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정의는 학술적으로는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우리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 또 그 노인들을 초고령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적어도 60, 70이 돼도 뭐 아무렇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자기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아, 노인이다. 나이가 들었다. 할 정도면 이제 한 85세 이상입니다. 그게 85세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고 누가 보든 아, 저 사람 참 고령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못해집니다. 건강이요. 어느 학자가 당신이 90살 되던 아침에 이 젊은이를 채권해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온 세계에서 다 모였어요. 이 사람이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90살 되던 아침에 나는 멀쩡하다 하는 사람이 딱 10.1%였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그럭저럭 다니는 정도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저는 봅니다. 직구 이제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는 65세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노인들의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뭐 같은 나이니까 제일 비교하기가 쉬운데 모임이 있을 때 모여라 그러면은 20살을 모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뭐 거의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이 돼도 잘 오지도 안 하고 뭐 이꼴로 내가 친구들 앞에 못 나타나겠다. 이 사람아 내가 지파에 찍고 나갈래.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은 참 그 친구의 표정이 참 착잡합니다. 고등학교 동기생이 그러면 한참 젊을 때 막 뛰어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시간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지파회를 짓고 만나게 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동기회, 동창회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정말 괜찮죠. 우리 그다음 보통 이제 정년하고 은퇴식 하면 그게 분위기가 무겁고 그렇거든요. 저는 정년 퇴임식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난 너무 싫더라고요. 미국에도 제가 은퇴식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막 즐겁고 진짜 축하한다야. 이제부터는 이제 자유야. 어디 메인데도 없고 온 세계 유람도 하고 유람선에 보면은 전부 그런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온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도 보면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은퇴를 기다리는 그런 연령층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 북구의 그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딱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뭐 스위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진짜 은퇴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 나가고. 그것을 왜 그러지 하면은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이 살인적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 노후 보험 성격이야. 그거다 넣어놓으면은 정부에 시킨 대로 하면
자기가 늙어서 절대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노후 보장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 안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 그러면 이제 북부의 그 잘 사는 나라들.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아직은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 되면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서 있죠. 근데 그 스피드로 보면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먼저 앞서 갔긴 했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는 스피드를 굉장히 우리가 빠릅니다. 뭐든 우리를 빨라야 좋아하는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80대가 18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90대는 26만 명이에요. 사람이 장수한다 그래도 대충 그 나이에 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에 대한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양로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양로원이라는 게 참 보면은 굉장히 그 클래스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힘든 데도 있고요. 가보면은. 저도 우리 동료들이 이제 정신과 오래 하다가 이제 끝나면은 대개 이제 양로원에 원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양로원에 찾아가면은 어떤 양로원은 참, 아유, 이거 내가 정말 늙어도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도 있고, 그러다 하면 정말 참 아주 어려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양로원에서 참 엉뚱한 짓 해가지고 형사 문제가 심지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참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한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저로서 좀 아쉬운 점이죠. 평균 수명이 우리가 83세입니다. 장수 국가는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건강 수명이 WHO에서 따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참 살림이 넉넉지 못하면은 장수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야말로.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균 수명 83세만큼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가 죽어버리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건강 수명은 10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기대 수명은 73세입니다. 남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한 10년은 그렇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아프다가 지내는 거 죽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죽을 때는 좀 편하게 좀 죽으면 어떻겠나.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은퇴 정신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아침 출근한다고 나서기도 하고 마누라가 말리고 그런 사고도 실제로 저는 체험을 몇 번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럴 정도의 그 은퇴 정신병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도 있고, 그 10년을 참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건강하지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나중에 늙어도 전화 한마디 없이 수리바 떨떨 끌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셋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가족 관계가 앞으로는 굉장히 엉성해집니다. 그때쯤 되면요. 손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잇따라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앞으로는요. 관계가 가족 관계를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 이외에도 사회적인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취미 클럽이라든가 바둑둔다든가 우리나라는 참 고맙게도 이 경로당이 참 잘 조직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가난한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지만 정말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수련 민족들인데 그렇게 짐승을 매달 잡을 수가 있나?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양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용병 사건은 잘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게 불란서 혁명이 났을 때가 뭐 지금부터 한 200년 됐나요? 그때 그 불란서 왕국을 지키는 스위스 병사들이 한 800명의 스위스 병사들이 왕국을 지키는. 왜냐하면 이 불란서 혁명 정부 그 왕국에서 불란서 국민을 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위스의 용병을 불러다가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 불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다 들어가니까 몰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르체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를 지키면 용감하잖아요. 이 사자를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자상이 누구냐 하면은 스위스군이에요. 참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요. 반드시 아들은 데리고 그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가서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참 불란서 시민혁명 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가지고 먹는 그런 국민은 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좀 스위스 그런 막 부자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과 그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스위스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요. 우리는 그저 밥을 먹고 살만한 것이 88 올림픽 정도부터 우리 굶지 않고 살게 됐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물과 산소만 있으면, 공기만 있으면은 우리가 한 달은 굶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이제 유전인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굶는 데 대한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광산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먹는 데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비만이 오고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이게 전부 이제 잘 사는 병입니다. 이게 못 사는 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병 없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병이 없습니다. 제가 즐겨 찾아가는 곳이 아프리카 이제 케냐 거기가 이제 세렝게티라는 아주 그 원시적인 들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옥수수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보면 희생자가 제일 많이 난 데가 어디냐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비만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해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만도는 일본과 한국이 제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그럭저럭 코로나로 잘 이겨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안 쓰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꾸 빼먹기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지출만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그래 여유가 생깁니다. 뭐 적게 벌어도 얼마씩은 들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하나씩 빼쓰는 거 보면 이건 정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으로는 쫓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실제로 세계 5대 건강 장수초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노인들이 특징이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느냐? 노인들이 그냥 뭐 뒷줄에 앉아가지고 야,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노인은 우리가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노인들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먹다거나 소위 실버 산업이라 그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실버 산업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실버 산업은 특히 실버 소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젊은이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돈 버는 노인은 존경합니다.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하고 애들 소일을 벌리는 노인하고는 한 편이라도 벌어가지고 애들 추석에 설에 그래서 용돈을 한 번 줄 수 있는 노인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돼야지 품위를 지키고 그런 노인이라 이제 정말 오래 삽니다. 대체로 저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문 쪽에 섭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갈등을 안 느끼죠. 내가 이 앞에서 있으면은 애들이 갈등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늙어 보이거든요. 영감이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갈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그것도 제 생각의 뭐 차이죠.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에일대학을 다니는데요. 에일대학이 의과대학 그 병원하고 캠퍼스하고는 두 정거장 버스로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한 두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면은 누가 와도 아, 저는 에일대학 학생이구나 알죠. 옷도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그 노인들이 차를 비켜줘요. 젊은이한테. 그 왜냐? 뭐 자기들은 왼쪽에 앉아서 노는 게 직업이고 자네들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네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병을 앓다가 죽는다. 실제로 이제 노인 한 분이 입원하고 눕게 되면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돈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참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 나오면 이제 죽어야 돼. 우리는요, 정말 그동안에는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이제 연령대별로 경험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시절은 아마 그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참 못 살다가 아주 잘 살게 됐죠. 세계에서 뭐 몇 등째 부자 나라고, 심지어 이 골드만삭스라는 아주 유명한 외국 은행 개통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세계 2등 국가가 된다. 독일, 뭐 일본을 다 제치고 미국 다음에 한국이 부국이 된다. 그 말이 참 어떨 때는 좀 희망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참 우리 한국의 노인들은 그래도 참 복받은 노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공공버스비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무료로 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약간 뭐 할인을 해주는 그런요. 일본의 저 부자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완전히 공짜가 아니고 그냥 할인을 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이용을 하고 타면은 또 이 경로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야, 우린 정말 참 행복한 나라 나라에 태어난 노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노인들은 또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그 경로 사상 아직도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경로 사상에 대한 그 뿌리가 남아 있고 특히 우리 세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점은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잘 살게 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요 15위 밖으로 밀려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 2위의 부자 나라가 된다 그래놓고 왜 갑자기 15위가 나오느냐 몇 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90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딱 90이죠. 근데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딱 하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90세 된 노인이 길을 활보하는 거를 그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인류가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그전에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노령 인구가 지금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90세 되던 아침에 당신이 이 설문지를 필업하시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걸 다 보냈어요. 그걸 보냈더니 90세 된 아침에도 나는 멀쩡하다. 한 사람이 10%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괜찮다. 그 이외에 10명 중에 9은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하면은 우리는 갑자기 닥친 이런 노령 인구가 우리가 지금 이제 83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이요. 그러니까 뭐 곧 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그러나 건강 수명은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고 장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래 살아도 자기 건강상 이유로 활동이 제한이 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건강하면서 이제 장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수명이 70
초반입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말하면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병을 앓다가 죽는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니까, 전문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좀 앞으로 우리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한 그런 양상을 띠게 되지 않을까. 한편 초조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건강 수명에 대해서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빨리 이렇게 늙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 80대는 우리가 180만 명입니다. 80대 인구가. 그러나 이제 90이 딱 되면 팍 줄어 들어갑니다. 90이 되면은 뭐 60만 명인가 그렇게 아주 줄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고비 같습니다. 그런 고비도 넘겨서 우리가 참 이제 100세 인생이 이제는 뭐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직도 뭐 끄떡 없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도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게 자칫하면 이제 한 10년은 더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노년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형편에 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를 정부에서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 지금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 일반 성인들의 진료비보다는 3배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 한 분이 장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눕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에 한 500만 원 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웬만한 사람만이고는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을 다 그대로 다 감당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노인도 보면 노인 병원이 있고 노인 요양원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물론 병원에 입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프지는 않은데 당장 뭐 병원에 진료를 급하게 받아야 할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있을 형편도 아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노인 요양원을 또 찾아. 그래서 또 이제 요양원에서도 참 좋은 선생님들, 스태프들 잘 만나면은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요양원 생활이 그렇게 참 즐거운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뭐 요양원 사건 때문에 자주 신문에 보도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이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본인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밑에 애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통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 애들의 의식 구조가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 그 노인에 대한 태도하고 요즘 아이들하고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거의 한 4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는 부모님들을 봉양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게 한 4분의 3은 그건 뭐 국가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자꾸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통계치마다 다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물었던 질문지하고 올해 물었던 질문지하고 똑같지만 대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4사람 중에 1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교육이 정말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국 학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요즘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이 국민연금도 57년도에는 바닥이 난다. 그러더니 또 며칠 후에는 신문을 보니까 2년이 또 땡겨서요. 55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 뭐 그나마 또 참 연금을 합하면 겨우 죽음을 면할 정도의 아주 극한 생활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참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강대국들의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그런 입장이니까 실제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믿고 할 것도 없고 네 자신이 정말 오래 살려면은 그만큼 돈을 네가 모으고 열심히 지금이라도 일을 해서 이 최근에 보면은 고령자들의 일하고 싶은 희망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겠다. 이제는 정말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신의학계에서는요,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면 친구, 부부는 물론이고,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이 친구 사이도 정말 잘 사귀나야지. 나중에 정글이 올 때 우리 친구가 좀 도와준다든가. 적어도 정말 혼자 죽어도 몇 달 후에 발견되는 슬픈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누구를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돈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거만큼 어려운 질문이 정말 없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냐. 나는 한 80
후반까지는 살 준비를 좀 해놨다. 그러면 뭐 참 괜찮은 거죠. 그런 사람이 100세를 살아갔다. 그러면 10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 근데 그것은 자기 건강 상태와 자기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은 자기가 되는. 이 병도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가 만든 병이에요. 이 정말 참 아주 고약한 병이 뭐 한두 가지 제외해 놓고는 전부 자기가 뭔가 잘못했어, 평소에. 그래서 걸리는 병입니다. 뭐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요즘 그런 거는 사실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요즘 뭐 좀 이 코로나 같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평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자기가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좀 지켜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소위 연명치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건강은 정말 형편없는데 돈은 있어. 응급실에 들어가 보면 줄을 위에 달려있는 게, 저리 걷기도 마치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가지고 섬뜩한 기분이 정말 듭니다. 목숨에 붙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있고,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돈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으로 봐서도 참 불행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제가 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는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건강이 문제가 돼서 밖에 활동이 어렵게 되거든. 절대로 산소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그렇게 눕혀놓지 마라. 내가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으면 그래서 모든 치료를 끝내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이제 망한 사람 많잖아요. 부자 된 사람도 많지만 이 망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을 때는 한번 해보면 하죠, 사실은요. 망하면 또 이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될수록 아무래도 좀 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행태에 좀 조심을 하고, 제가 참 데리고 있던 우리 직원 하나가 이제 정년을 해서 나가는데, 이 친구는 참 평소에도 얌전하고 뭘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 아주 뭐 완전히 망했어요. 중국에 그냥 개인 택시를 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뭐 주식이고 막 하루아침에 그만 백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주식도 일종의 상당한 투기거든요, 그것도. 예. 그 뭐 잘 아는 사람들은 괜찮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투기입니다. 학자들은 그러죠. 우리가 투기를 안 해야 될 때가 일생에 두 번 있다. 한 번은 투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기를 할 수 있을 때,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참 그런 것은 제일 좀 안전하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수입이 적어도 안전한 곳, 이게 뭐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젊을 때는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뭐 망하면 또 다시 또 일어서면 되니까. 이제 우리 나이에 다시 이제 망하면은 일어서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참 모험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부동산 이런 재산이 많다. 그러면 거기는요, 반드시 사기꾼이 붙게 돼 있습니다. 자기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또 정책적인 실책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전세 문제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참 뜨거운 감자를 지금 안고 있는 완전 빗덩어리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정책상 실수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정말 참 믿음직한 큰 그룹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좀 돈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안 해준다 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한테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정부에서 우리한테 뭐 잘해주지 않는다. 뭐 안 해준다 족이야. 그 소리가 나오면 이제 죽어야 돼.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네가 죽을 때가 됐다. 네가 그거 안 해준다 그러지만 네가 미리 다 해놓으면 되잖아. 그걸 안 해놓고는 네가 다른 데 자꾸 네가 뭐 정부다 대고 친구나 뭐 가족을 대고 네가 안 해준다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정말 늙어버린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이번 시간에 건강과 행복을 같이 이야기하려면은 정말 참 평생을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실제로 좀 이 세계 그 5대 건강 장수촌이 그 사람들 그걸 블루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일본의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이제 5대 건강촌인데 그 블루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그 중에 이제 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평생을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사람들 해변가에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도 많이 먹고 그렇기도 하지만 평생을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논에서는요, 흙은 우리를 배척하지가 않습니다. 몇 살이 됐든 흙은 항상 우리를 보도만 않고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흙에 주저앉으면 굉장히 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실제 오래 사시는 어른들을 보면 정말 콩밭 그 일용에서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돌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생을 정말 참 그렇게 이제 살고 하면은 우리가 참 문제가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이 돼야 된다. 네가 스스로 가서 일을 하면 그 5대 건강장수촌 그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지은 농사를 내가 오늘 아침에 감자를 먹고 학교에 건강하게 간다. 그럼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오늘 또 잘 먹고 학교에 잘 다녀간다. 이 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어른이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잘해야 되고 대충 뭐 전문의가 꼭 아니라도 자기 상태는 대충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급하게 무슨 병이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참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막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규모 있게 그렇게 잘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은 사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학교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에서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리질리언스 파워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거 한마디 전화로 그 뜨거운 여름에 66개월 오가고 했다는 게 참 사람들이 대개 이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건 위기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고 하나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것도 좋게 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건전한 사람이 40대와 5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말 화려한 청춘 시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산업사회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가에도 엄청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재미도 많이 본 겁니다. 뭐 무전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모든 게 풀렸잖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참 가장 화려한 세대가 40대, 50대고 지금 돈도 그 세대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40대, 50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참 아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위기가 오느냐. 실제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이 또 걸렸다. 그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40대, 50대 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괜찮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병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40대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40대, 50대를 잘 건강하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연대에 오면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나이를 먹는 데 대한 생각도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게 정말 참 중년의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전환기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Transition age. 그렇게 전환기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면 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연대별로 보면은 40대, 50대가 제일 돈도 많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장도 아직 안전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먹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주죠,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보면 가령 이제 한국의 식당도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완전 메뉴도 바뀌고 또 이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봐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뭐 무슨 어느 나라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요,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이 최고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대개가 보면 이제 발효된 식품이고, 그런데 그 WHO에서는 지중해 식단이 제일 건강하다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음식으로서는 이제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지중해니까 뭐 바닷가에니까 수산물이 많고 해산물이 많고, 또 그리고 그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쾌활하잖아요. 그 식단이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요, 꼭 한 20분쯤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 식단을 최고의 건강 식단이라고 그러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먹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거리는 또 우리 이 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와 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호스테스가 정말 힘든 것은 항상 식탁에 웃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도 참 보기 좋더라고. 이렇게 식사 끝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용히 이 산책을 하는 그것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이 최고다. WHO에서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은 조금만 이제 잘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농약 비료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요즘 이제 고맙게도 시내는 이제 유기농을 전문으로 이렇게 먹는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흑살림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40대, 50대입니다. 아주 건강한 문화를, 또 현대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좀 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식사가 끝나면은 약간 걷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약간 걷는 운동이. 그리고 이제 달리기라도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유산소 운동 이제 제일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가 이렇게 뛰면은 그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말고 네 뇌가 사뿐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뇌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사뿐하고 아주 좋아지잖아요. 이 뇌를 위한 운동이 곧 또 바로 우리 몸을 위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이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뇌와 이 장은 밀접한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그러면은 그냥 이 음식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밥상이 자꾸 이제 우리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거의 한국 밥상을 잘 안 먹잖아요. 국수도 그래요. 국수 먹으면 되는데 스파게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 애들 꼭 스파게티를 먹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수와도 맞추지 않는데 비싸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이 이제 참 자기 습관이죠,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도 외국에서는 그게 완전히 정크푸드다. 그게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전부 아주 그걸 멀리하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거기에 너무 탐닉하고 그걸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걱정스러운 점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은 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뭔가 습관이 아주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몇 년 쌓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체온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 몸을 정말 떨어가지고 좀 덥게 해야 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참 옷도 벗고 시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36도 5에서 7도 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항상성입니다. 체온의 항상성이. 우리 신체는 이런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네 몸에는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은 사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수분도 그렇고 염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몸에는 그런 일정한 레벨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
주차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산다 그럽니다. 세계 어느 나라 부고객보다도 우리 한국이 제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파는 곳이라고. 그걸 누가 사느냐? 이 애들은 뭐 어쩌다 그런 애들이 있지만 살 돈이 없잖아요. 이 40대, 50대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귀족적인 그런 부류입니다. 40대, 50대가. 그래서 저는 이 40대, 50대를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건전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세대다. 우리 힘이 있으니까 시장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이 사람들 취향에 맞춰야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오늘의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가 죽지 않고 내볼 수 있는 토대를 이 사람들이 갖다. 우리 시대는 이게 깡통 세대입니다. 우리 저 뒷골목에서 깡통 띠들이 가지고 이래가지고 프라이팬도 만들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가장 화려했던 그런 청춘 시대를 보내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시장 조사가 우리가 참 잘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참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세대가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이 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살 재주는 다 있습니다.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대가 이제는 앞으로 한국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고, 또 이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참 미국, 중국만이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또 소련도 있고 참 우리는 사방에 항상 그런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900개수는 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반도라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난리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60년 초에 이제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이 군사 정권이 이제 들어와서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때는 그걸 녹색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전국이 막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참 바쁘고 엄청난 변화의 계곡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뭐 세계 2등이 된다 하는 그건 뭐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발전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외국에 이제 요즘 나가보면은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 몇 분 후에 네가 이걸 탈 수 있다. 뭐 그런 게, 외국에 가면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저요 그저께 다도해를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배를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선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으니까 점심 잡수고 가서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런 공문은 내가 보기를 했는데 자기는 해보기엔 처음이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직원이 그렇게 상냥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 그렇다면 뭐 내가 뭐 1시간도 아니라 2시간도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진짜 참 몇 분 만에 세상에 주민등록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제가 이 국민학교 때 4학년 때 경산이라는 대구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문화재청에 계셨어요. 신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여름 방학 때 그 뜨거운데 한 30리 됩니다. 왕복이 60리야. 그때는요, 막 나름 노래 늑대도 많을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우리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깜깜한데 가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요즘 내가 태어났더라면은 뭐 그런 걱정을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킬 택도 없을까 이겁니까? 근데 내가 큰 심부름에서 억울하신더래. 면장어른 그 회의가 뭐 언제 열린답니다. 그거 한마디 전화로 그 뜨거운 여름에 60리길을 오가고 했다는 게 참,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한국은요, 머리가 수제입니다. 우리가요, 한국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했었으니까 인민군들은 뭐 그냥 내려온 거야.
그게 저쪽 동쪽으로는 포항으로 전선이 뚫려가지고 저 남쪽으로는 진해 마산도 다 뚫렸고 그때 우리 한국 지도에 남은 것은 대구와 부산 경부선 요 연합만 남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학교 문을 여는 겁니다. 난 그게 생각해도 참 우리 정부가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8군이 다 군대에서 다 점령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동대구역 근처가 거기 기와꿀이고 보리밭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영천에서 쏘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요즘 같은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그거 보면은 그런 그 와중에도 교육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도 그래 덕분에 서울대학 교수분들도 몇 분 오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때는 뭐 대학을 또 아직 안 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대하는 그 태도는요 참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우리 한국이 하도 그런 그 난리를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가 961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참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 한국은 정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빠른 순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후진 국가였습니까? 이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했고, 이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이제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이 가발밖에 없었어요. 예, 60년 초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던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게 참 이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요즘도 가끔은 괜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참 우리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력이 우리가 정신과에서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리질리언스 파워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빠릅니다. 이게 똑같이 어려운 숙제가 딱 떨어져도 그때 우리 IMF도 뭐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 IMF에 달러 한 푼이 아까울 그 시절에 그게 미처 해결도 되기 전에 그 월가의 사기꾼들이 온 세계를 IMF는 그때 우리만 당했지만 이 월가의 사기꾼들은 2000년 초반에 온 세계가 다 당했고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헤어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요. IMF도 미처 끝나기도 전이야.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2년 만에 거기서 나오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2년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를 당해서도 초창기에는요. 이번에 부자 나라들이 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부자 나라들인데 우리도 그럼 부자 나라긴 한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그런 나라가 정말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워도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잊어버리면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